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다음 형성편 259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보기의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각각 구분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해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이 있고요. 형태소의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따로 살펴보진 않아도 되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 단위이고 자립과 의존, 그리고 실질과 형식으로 나눈다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기에 이 문장이 있고요. 조건 1, 단어로 구분하고 조건 2, 형태소로 구분하고 자립과 의존을 표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쌤 늘 하던 식으로 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써볼게요. 위에는 단어, 즉 이거는 품사를 판별하라 이 소리입니다. 품사를 판별하시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머니가 이제 명사고요. 깨서는 주격조사, 그리고 아침은 명사, 으로 조사, 떡국 명사, 을 조사, 맛있게, 맛있다잖아요.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는데 안 되니까 형용사, 만들어, 만들다 하니까 만든다 동사 되고요. 주셨다는 주신다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 가볼게요. 형태소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 형태소 가장 작은 단위니까 어머니 더 이상 못 쪼개요. 깨서 못 쪼갭니다. 아침으로, 떡국은 떡으로 만든 국이니까 떡국 쪼갭니다. 을 주다 쪼개고요. 맛있게는 맛이 이제 명사고요. 이시 용언의 어간이고 걔가 엄입니다. 만들어는 만들다까지가 어간이고 어가 엄입니다. 주셨다는 주, 시, 다예요. 아이고, 시를 다시 한번 잘 쓸게요. 주, 시, 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용언의 어간이고 선어말어미고 선어말어미고 어말어미니까 형태성을 일단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구분해서 다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립인 거를 먼저 골랐어요. 자, 자립 형태소라는 거는 우리가 품사 순서대로 보면은 우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다음에 감탄사 정도가 자립 형태소입니다. 나머지 뭐 조사나 용언 같은 경우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쪼개져서 두 개는 자립할 수 없거든요. 조사 또한 앞에 체형과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립인 것부터 먼저 고르면 나머지는 의존이 되겠죠. 자, 어머니 명사입니다. 자립이죠? 그래서 조사니까 아니에요. 아침 명사입니다. 자립, 떡국, 떡, 자립, 국, 자립, 맛, 명사니까 자립이죠? 나머지는 다 의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의존, 요거 의존, 요거 의존, 잇 의존, 개 의존, 만들, 주, 시, 다 의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실질과 형식 가면 자립은 다 실질이에요. 자립은 다 실질입니다. 실질 의미가 있어야지만 자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또 근데 꼭 실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는 거는 실질 의미가 있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실질이고요. 그런데 의존 중에서 이렇게 용언의 어간 같은 거, 어간은 역시 실질 의미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요게 이제 형식 되겠습니다. 조사, 어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과 품사와 종류까지 같이 한꺼번에 끝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26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억 디귿의 예로 적절한 것은 파생어, 합성어의 표기 규정은 다음 네 가지다.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힌다는 얘기는요, 뜻을 밝혀라는 소리입니다. 밝혀 적지 않는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라는 뜻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원형 밝힌 것이고요. 만약에 길이 하면 요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기억부터 먼저 보면 원형을 밝혔다, 즉 어근의 원형, 길다잖아요. 원형이 있지요. 해당되고, 여기다 갈까요? D 하고 V 표시 해당되고, 지붕은요, 이게 집 플러스 웅이어서 원형을 밝혀 적은 게 아니에요. 무덤도 여러분 묻 플러스 이게 다 접사야. 그래서 역시 사항이 없고요. 기억이 아니고요. 쌀알은 쌀알이어서 요거는 이제
합성어예요. 날뛰다, 날뛰다, 합성어예요. 그러면 답은 1번인가? 아, 니은데 그 볼 거 없이 1번에서 그냥 끝나버렸네. 아이, 참. 자, 니은 봅시다. 원형을 밝혀주지 않는 경우는 이제 파생어이면서 인 거니까 지붕하고 무덤하고 마중도 여러분 맞이하다의 웅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는 아까 기억이라 그랬고 뒤뜰은 뒤에 뜰이니까 합성어예요. 자, 디귿 합성 원형 밝히 적은 경우 쌀, 알 이죠? 뒤, 뜰도 괜찮죠. 다른 거 나머지는 아니네. 그래서 1번 확실하게 맞습니다. 261번 보겠습니다. 가다에 해당하는 파생어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접사는 어근이나 단어에부터 의미를 덧붙이거나 품사를 바꾸고 사동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 요거는 여러분 사동전미사, 사동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피동 같은 경우 아직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 같은 거 아직 안 배웠을 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맛보기로 한번 보세요. 피동의 짝은 능동문이에요. 그리고 사동의 짝은 주동문이에요. 그래서 능동은 제 힘으로 하는 거고 피동은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자가 토끼를 잡았다요. 사자라는 주체가 토끼를 잡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한 것이고요. 피동의 의미는 이제 토끼 입장에서 이제 토끼가 사자에게 어떻게 된 거죠? 잡히었다. 잡혔다 되는 거니까 이때 희가 피동 접사입니다. 피동 접사고요. 하동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쓸게요. 하동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사동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사동 같은 경우는 누군가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할 때 먹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할 때 이가 바로 하동 접사가 되겠습니다. 사동 전미사. 사동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맛보기로 했고요. 나중에 또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미를 덧붙이는 것. 자, 덧니, 치, 솟다, 헛, 소리니까 둘 다 괜찮네요. 야, 덧니는 이빨인데 덧나는 거잖아. 치솟다는 솟다인데 위로 더 솟는 걸 치솟다라고 그래요. 헛소리는 소리인데 헛 쓸데없는 소리라는 의미 더해줍니다. 이렇게 괜찮고요. 나는 품사를 바꿨네요. 그럼 지우개 할 때 이 지우가 어근이고 개가 접사인데 품사 바꾼 거 맞아요. 지우다는 동사고 지우개는 명사잖아요. 웃음 보시면 웃다는 동사고 음은 접사예요. 그러니까 붙어서 명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동사에서 명사를 바꿨으니까 괜찮죠. 근데 4번을 보시면 답이 4번이에요. 답이 4번을 보시면 이게 멋은 명사야. 근데 쟁이라는 접사 붙어가지고 다 같이 명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조사 붙여보면 멋이 있다, 멋쟁이가 있다. 명사가 돼버린 거야. 품사가 바꾼 게 아니에요. 요거. 자, 잡히다. 그러니까 여기 잡히 붙으면 피동이잖아. 또 낮추다는 사동이고 열리다는 문이 열리다니까 피동이 되겠습니다. 얘는 피동, 얘는 사동 이렇게 되겠고요. 잡히다는 피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장 짜임에서 문법 요소 중에 사동, 피동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사동 표현, 피동 표현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접사해서 미리 공부해 놓으면 나쁘진 않겠죠. 이 정도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262번 볼게요. 보기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가에 해당되는 것. 이거는 불규칙 활용이구나. 규칙 활용은 이게 의탈락 규칙 활용이고 리을로 끝나는 동사 형용사 어간에 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항상 탈락하니까 규칙 활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죠. 근데 불규칙 활용은 예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 이거 한번 볼까? 똑같은 짓의 시옷에 어미가 왔어. 의문의 환경은 똑같아. 즉 같은
음은 환경이야. 근데도 얘는 달라진 게 없고 얘는 시옷이 탈락하잖아. 이럴 때 얘가 이제 불규칙 활용이고 시옷 탈락한 게 어간이잖아.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세요. 비읍이 오로 가는 거예요. 요 주어의 비읍은 우로 가고요.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얘도 어간의 비읍이 바뀐 거잖아요. 다음에 흐르다의 르가 리을로 바뀌었어요.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었어요. 역시 어간이 바뀌는 경우. 요거는 탈락이잖아. 탈락은 규칙 활용이야. 그러니까 상관없지. 규칙 활용이잖아. 그지? 또 오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정답이 아닌 파랗다 파래 같은 경우는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에로 바뀌었잖아. 이거는 둘 다 바뀐 경우, 모두 바뀐 경우 해당되겠고, 요 이르 어가 에르 러가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어미가 바뀌는 경우, 이거는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3번 갈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 국어TV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품사 문제 263번부터 품사라네. NG! 단어 형성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합성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어별 방식과 일치하는 것, 즉 어순이나 어법, 문법에 맞는 것, 주로 이제 품사죠. 명사, 명사 결합,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용언의 어간과 또 다른 용언이 연결어미, 즉 용언, 어간, 다음에 연결어미,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언, 이런 경우인데 이것들 여러분들은 다 사례와 함께 이해하면 참 좋아요. 자, 이 비통사적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간 다음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 없이 바로 이제 또 다른 품사와 결합하는 경우,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뜬금없이 치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민다는 경우, 어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바로 또 다른 용언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다, 비통사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을 이제 해보면 덮밥은 덮은 밥인데, 이건 이제 이번에 여기에 분석할게요. 1번을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 푸는 거니까. 얘는 덮은 밥 이어가지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덮이랑 어간을 결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서 비통, 사적 합성어, 버통? 제 말이랑 같이 여러분 알아두세요. 비통사적, 이것만 쓸게요. 비통. 지난 밤은 이게 지나다 플러스 니은 다음에 밤 이어가지고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 전성어미 니은 치연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구성이어서 통사적이 되겠습니다. 옆자리는 옆자리, 이건 이제 옆의 자리, 뭐 그런 것처럼 명사거든요. 얘는 명사.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 되겠습니다. 뛰어들다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 뒤 플러스 어미, 연결어미, 다음에 또 다른 용언, 들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미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통. 그 다음에 부슬비는 이 부슬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해서 부사거든요. 이것이 명사 꾸며주면 뭐겠어요? 부사가 치원 꾸미는 거. 우리가 부사가 치원을 꾸미는 거,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오르내리다는 오르고 내리다. 그래서 여기 연결어미가 없어요.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없어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9번 이렇게 마칠게요. 263번이네. 거꾸로 할게요. 203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259번 문제 풀게요. 쪽수가 좀 달라졌네. 편집은 앞에서 이어서 할 거예요. 264번 볼게요. 보기를 분석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사례대로 있네요. 먹었다는 실질 형태소인 먹, 용언의 어가는 실질 의미가 있으니까 맞고요. 형식 형태소,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형식 형태소이지요. 그래서 어미여서 맞는 설명.
2번 하늘인가를 여러 분석해보면 이거는 하늘 명사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 가예요. 요 이는 우리가 서술격 조사예요. 요 이 니은 가는 우리가 이제 어미이지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가을 하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태소로 치면은 이 다는 조사라서 조사가 활용한 거라서 딱히 나누기가 애매해요. 근데 니은가가 어미라는 것은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기 이렇게 했지만 하늘인가 같은 경우는 하늘이다라는 조사가 이렇게 활용한 것이니까 형태소를 품사로는 이제 이다 조사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형태소로 이제 이 플러스 니은 가로 쪼갠다면 형태소를 과연 이거를 두 개로 이렇게 조사 이와 니은 가를 어미를 따로 분석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인가여도 그냥 하나로 조사 취급해가지고 인 건지 좀 궁금하죠? 근데 이건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여서 어차피 의존이고 형식인 건 맞는데 그래서 개수 파악할 때 이 단면은 하나인데 이와 니은가는 두 개니까 개수 파악할 때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판단이 좀 안 서네. 여기까지는 미처 수업 준비를 안 한 부분이거든. 형태소 분석까지는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제 알아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거는 형태소를 쪼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소위 조사 이다에서 활용한 어떤 특수한 경우인 거니까 아마 하나인가를 이제 하나로 볼 것이다. 이거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알아봐서 차후에 다시 이제 별도로 코멘트를 달아 놓을게요. 댓글에다가 쌤 이건 보충 숙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일단 이번 문제 판단할 때는 하늘인가에서 하늘은 명사잖아요. 명사는 자립이고 실질이다. 이렇게 바로 가죠. 돌아갔겠구나 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거든. 형태소가 이거 하나야? 이거 형태소 3개거든. 왜냐면 어간 돌 플러스 연결어미 아 플러스 또 다른 용언의 어간 가 이거거든. 어간, 어미, 어간 또 그 다음에 어미 앗 선어말 어미 겟, 앗, 겟, 분화 다 어미야. 과거 시제 요 겟은 이제 미래 시제 겟이지만 추측의 의미고 분화는 이제 감탄형 정결어미가 되는 거겠지. 근데 같겠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는구나가 동사에 붙는데 이럴 때는 그냥 겟 다음에는 구나가 오지. 돌아가는구나 하면 바로 붙어도 어간 다음에는 는구나가 오지만 다른 선어말 어미 뒤에는 구나가 오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게 돌아가가 하나가 아니라 돌아가 3개고 요것이 이제 실질이고 연결 어미니까 형식이고 실질이고 어간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전화를 걸다야 기본형이 걸다의 면서가 하나의 어미니까 또 이것이 또 이제 동수동작이니까 우리가 어미의 종류를 치면 연결 어미 중에서 이 면서 같은 경우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래요. 걸은 용은 어간은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항상 조사 어미의 결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미 오셨다는 형태소 분석하면 오 플러스 시 플러스 플러스 다거든요. 이것이 이제 용언의 어간이고 둘 다 선 어말 어미고 다가 어말 어미니까 어간은 다 실질이고 어미는 다 형식 형태소니까 1개, 3개 맞죠? 맞고 3번 265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미의 종류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네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어말 어미는 종결, 연결, 전성어미. 늘 수업했던 거네요, 우리가. 그래서 문장을 보겠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이렇게 이어졌네요. 대등적으로 연결어미 고를 활용하여 좀 문장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대등적 연결어미를 써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다 하고 꽃이 핀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거야. 그래서 거꾸로 앞절과 뒷절 순서를 바꾸면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니까 의미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때에는 연결어미 목적이나 의도, 무슨 뭐 인과 양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죠. 사과를 먹다 나는 집으로 가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 집으로 가러 사과를 먹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으로라는 거는 종속적 연결하면 되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본용언, 보조용언.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이 이제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싶다를 쓰면 사과를 먹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것들. 그래서 먹고가 본용언이고 싶다가 보조용언 되겠습니다. 맞고 4번 용언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음할 어미 이를 활용해요. 미안합니다. 활용하여 아이에게 사과를 먹인 이게 이가 선음할 어미라는데 우리가 어미책에서 이가 선음할 어미가 있다는 것을 안 배웠죠?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먹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이고요. 요게 어근이고 이가 사동접사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사동 전미사고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여서 여기까지가 어간 어미여서 먹다와 먹이다는 그러니까 이가 접사로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킨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간되고 니은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무슨 전성어미죠? 그렇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맞는 설명이라네. 내 설명이 맞는 설명이잖아. 이거 이는 선함을 어미가 아니라 사동 전미사였다라는 거 정정하겠습니다. 쌤 설명에 취해가지고 감동받았어. 5번 상대방에게 권하는 의미를 담으면서 문장을 끝내기 위해 가다의 청형 종결어미 자를 활용하여 가자를 만드는 거. 명령형이면 여러분 명령이면 알아오라 해가지고 가라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266번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